자, 이제 204페이지에 그 문제 14번 봅니다. 자, 다음 중 감가상각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그 2번이나 3번,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경우에 일단 최초 연도에 일단 감가상각 계산 금액 자체가 클 때 정률 자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산이 되죠. 연수학계법도 앞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봤지만은 뭐 45분의 9, 45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최초의 그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액법은 매 연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작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에서 부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은 사무용 건물의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보고된다. 그렇겠죠. 두 번째, 공장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셋째, 가동시간과 관련된 특별상각비는 제조원가로 보고된다. 자, 뭔지는 특별상각비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가동시간과 관련된 거는 제조원가로 보고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보면 운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행 중에 일시적으로 지금 쉬고 있는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에 의해야 한다. 간접법에 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직접 상각하는 어떤 직접법에 기초하지만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누계, 즉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대변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6번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입니다.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가감시킨다. 맞겠죠? 비용은 여기다 하는 거 맞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용연수가 만료된 유형자산은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으로 보고한다. 이것도 맞죠. 자, 회계기간 중 유형자산, 오탄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특별손실로 보고한다 했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특별손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로서 뭐 제조원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운휴 유형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물론 일반적으로는 뭐 기계장치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조원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특별손실은 아니다. 자, 17번 다음의 항목 중 천연자원 17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18번 자, 2015년 1월 취득한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만원, 잔존가치 5만원이며 내용연수 5년이다. 자, 이 기계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2016년 말 계산할 감가상각비 정률은 0.45로 알려주고 있죠. 자, 2015년도에 자, 일단 100만원이니까 2015년 감가상각비가 얼마겠어요? 2015년은 그냥 바로 100만원에다가 0.45 하면은 2015년 450만원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45만원이겠죠. 45만원이고 100만원에서 2000년도 2016년도는 100만원에서 45만원을 차감한 55만원 곱하기 0.45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24만 7,5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률법은 잔존가액 필요 없이 그 미상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00만원에 0.45 곱해주고, 첫 해에는 45만원 상각되고 나서 45만원을 상각했으니까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 얼마죠? 55만원이죠. 55만원에다가 0.45를 곱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취득원가가 150만원이고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란 얘기죠? 뭐 일단 밑에 그 회계 처리까지 볼 필요 없이 장부가액이 지금 30만원이 되는 거죠. 30만원. 30만원을 5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일단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20만원이 잡힌 것만 우선 찾아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변의 유형자산 이익이 처분 이익이 20만원이 잡힌 게 2번하고 5번 이 두 가지죠. 2번, 5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일단 뭐 그걸 알아.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다. 그죠? 답인데 일단은 지금 취득원가 150만원이니까 컴퓨터 한 대 대변에 150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현금은 얼마 받았는데 50만원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현금 50만원 받고 차변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무계획까지 나와 있는 게 2번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 50, 그다음에 대변에 비품 150, 감가상각 무계획 120 이렇게 해서 30만원짜리를 현금 50만원을 받고 처분을 한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20만원이 나오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토지의 기말 공정가치가 12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근데 토지의 장부 가액이 90만원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0만원을 늘려줘야 되겠죠? 뭘? 토지를 30만원 늘려줘야 되겠고, 대변에 와야 되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 30만원 이렇게 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 자, 문제풀이형에서 주관식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연습장 꺼내가지고 같이 해와야 되겠죠? 자, 상원사는 10년 된 건물과 주차장이 딸린 토지를 건물과 토지를 1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공인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각 자산의 공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공정가치가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10년 된 건물, 주차장이 딸린 토지를 140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지가 지금 60만원 공정가액 나와 있고 75만원, 15만원. 자, 지금 그러면 보자. 60만원에 75만원, 80만원, 14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자산의 공정평가액이 다음과 같다. 자,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괄 구입을 했다. 일괄 토지가 60, 건물이 75, 자산의 취득원가를 분개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60만원, 75만원, 90만원. 자, 이게 지금 150만원이죠. 전액이 총이 75만원, 135만원에 150만원에 60. 자, 그러면은 60만원 나누기 150 하면 4%가 나오니까 자, 일단 40%가 나오네요. 40%. 자, 그러면 토지가 4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5만원 나누기 150 하면 이게 건물이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10% 이렇게 되니까 토지는 140만원에 40% 얼마입니까? 56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0만원에 50%니까 건물은 70만원이 될 것이고 구축물은 140만원에 10%니까 14만원. 따라서 토지 56만원, 건물을 70만원, 그 다음에 구축물 14만원 이렇게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지윤 주식회사는 상윤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60만원과 액면 100만원, 5년 만기 연 14% 이자부 어음을 발행해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발행시 어음의 현재 가치는 97만 5천 원이었고 기계장치 운반비용 37,500원과 설치비용으로 44,300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 구입 시에 분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0만원과 액면 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현금 60만원 줬죠. 자, 현금 60만원 줬어요. 자, 현금이 60만원을 줬는데 지금 실제로 회사에서 현금이 나간 게 얼마예요? 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현금 6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나간 게 37,500원 37,500원 하고 44,300원 해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0만원 하고 그 지금 부대비용 37,500원 설치비용 44,300원 합치니까 얼마가 나갔죠? 현금이 대변에 60만원 하고 68만 1,80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죠? 일단 현금이 그렇게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기계장치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액면 100만원 하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대변에 나가야 될 건 또 뭐가 있다? 액면 10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죠. 자,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했죠. 장기 어음 미지급금을 하든 장기 미지급금을 하든 그건 액면가액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발행시 어음의 현재 가치가 97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미지급금 100만원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로 했으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100만원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했죠? 2만 5천원이 발생했죠. 2만 5천원이 발생했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기계장치의 가액을 잡아야 될 것은 지금 97만 5천원 플러스 68만 1,800원 이렇게 가산을 하면은 지금 대변에 현금 지급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어의 현재 가치하고 하니까 165만 6,800원 요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된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165만 6,800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만 5천원 대변에 현금 68만 1,800원 그리고 장기성 어음 미지급금 10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다.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에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서 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고 정률은 이제 뭐 0.37로 한다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지공업 주식회사는 1월 2일에 기계장치를 200에 구입했습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이고 추정 잔존가치는 20만원입니다. 자, 이 기계장치로부터 10만 단위의 생품 생산이 기대되며 구입 후 1000년도에 8,000, 2000년도에 12,000, 3000년도에 10,000단위. 자, 이거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생산량 비례법까지 고려를 하라는 얘기였다. 그죠? 밑에. 자, 정액법은 가장 쉬우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200만원에서 잔존가치가 20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차감하게 되면 180만원이 나오죠.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죠. 5년이니까 연간 36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액법은 1차년도 36만원, 2차년도도 36만원, 3차년도도 36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3차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원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108만원이 3차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것이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200만원에서 그 108만원을 차감한 92만원이 장부가액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정률법입니다. 정률이 0.3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에다가 0.37 하니까 1차년도에 74만원입니다. 그죠? 2차년도에는 200만원에서 1차년도에 상각된 74만원을 뺀 나머지 미상각잔액 126만원에 0.37을 곱해 주어서 얼마나 딱 46만 6,200원이 2차년도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74만원과 46만 6,200원 요거를 더한 것에서 더한 걸 빼야 되겠지. 200만원에서. 그래서 79만 3,800원 곱하기 0.37 이렇게 해서 29만 3,706원이 3차년도에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 3차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74만원, 46만 6,200원, 29만 3,706원 합친 149만 9,906원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것이고 200만원에서 요 149만 9,906원을 차감한 게 나머지 장부가액이 될 거다. 자, 연수학계법입니다. 연수학계법은 200에서 20 잔존가치 차감한 180을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5년이니까 분모에 15가 들어가겠죠. 1차년도에는 180에 15분의 5, 즉 3분의 1이니까 1차년도에 60만원이 될 거고 2차년도에는 15분의 4 되니까 48만원, 3차년도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36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3차년도 말에는 이것을 전부 다 합친 144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것이고 따라서 장부가액 나머지 56만원이 될 것이다 한 거죠. 자, 생산량 비례법은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8,000, 12,000, 만. 그래서 전체가 3만 단위가 되겠죠. 3만 단위. 그래서 그 3만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 3만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생산량 비례법을 따라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뭐 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바로 가봅니다. 다음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인가를 판단해서 필요한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필요한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용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현금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자본적 지출일까요? 수익적 지출일까요? 자,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가 더 좋을까요? 없는 차가 좋을까요?
물론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 큰 의미 없지만 어찌됐든 요거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차변에 3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30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업용 차량이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55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왠지 이제 교환, 수선 뭐 이런 거 해당이 되니까 요건 그냥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가 5만원, 미지급금 5만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왜 미지급금인데 결제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가 최종적으로 그 나중에 우리가 결제일이 돌아오죠. 이제 그걸 이제 정리가 됐을 때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지,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일단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건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사무실에 형광등을 교체하고 대금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뭐 형광등 교체가 엄청난 일 아니죠. 이거 뭐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수선비로 해서 18,000원, 현금 18,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4번은 공장 외벽을 새로이 도색하고 대금 200만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200만원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근데 외벽 도색이죠. 외벽 도색은 우리가 자산의 어떤 실질적 가치를 증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교체, 수선 이런 것과 거의 우리 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선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공사 대금 1,000만원을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 공사 대금 1,000만원을 지급을 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 뭐에 들어간다?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신명사는 2018년 1월 4일에 인쇄용 설비를 설치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설비는 잔존가치가 20만원이며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이 되는데, 2020년 1월 4일에 인쇄 단계를 자동화하는 몇 가지 설비를 기존 설비에 부착하면서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쇄용 설비의 잔여 내용연수는 9년, 잔존가치는 0으로 변경했고, 아래의 각 시점별로 필요한 분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별로 알려주고 있죠. 2018년 1월 4일입니다. 기계장치를 현금을 200을 받고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200, 대변에 현금 2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정액법으로 상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상각합니까? 200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 차감 180만원에 지금 내용연수 10년이죠. 18만원을 차감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 18만원, 유계액 18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2019년도 마찬가지 18만원, 18만원 처리를 하면 되는데 2020년 1월에 와가지고 뭐 했죠? 인쇄 단계를 자동화하는 몇 가지 설비를 기존 설비에 부착하면서 40만원 지급했죠. 자, 이건 이제 기계 장치를 40만원 늘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2년에 걸쳐서 두 번 했잖아요. 그럼 200만원에서 36만원이 빠져야 되겠죠. 장부가액은 36만원이 빠진 164만원 장부가액에서 기계장치가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내용연수 10년인데 감가상각 2년밖에 안 했죠. 8년 남았어요. 8년. 자, 그러면 204만원을 가지고 8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늘렸는데 2020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일단은 늘어났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자, 그럼 204만원에서 잔존가치 20만원을 차감하고 나누기 8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잔여 내용연수 바뀌었다, 그죠? 잔존가치 0으로 바뀌었고, 자, 인쇄용 설비의 잔존 내용연수 9년으로 바뀌었네, 9년. 그러니까 아까 36만원 뺀 164만원 잔존가액에다가 장부가액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40만원 가산하니까 얼마죠? 204만원이 되고 잔존가치는 9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4만원 나누기 9 이렇게 하면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요거는 나머지 금액 22만 6,667원이 감가상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를 이제 끝까지 보면은 인쇄용 문제 이렇게 40만원을 지출하면서 잔존 내용연수도 9년으로 바뀌고 잔존가치도 0으로 변경됐다. 이제 그걸 유일해서 봐야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각각의 글에 대해서 빈칸에 분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빈칸이 문제는 없죠. 자, 6번 문제. 충남은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건물에 엘리베이터 1,000만원을 설치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일단 대변에 와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대변에 와야 될 건 미지급금이 1,000만원이 와야 될 겁니다. 그죠? 미지급금이 1,000만원이 오고
이것은 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에 해당하니까 건물을 1,000만원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자, 2번은 보면 주 인천이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135만원의 수리를 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대금을 수표로 발행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좌예금이 135만원이 줄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와야 될 것은 차량 유지비로 해서 비용화해야 되겠죠. 135만원 처리하면 됩니다. 3번 주 청우는 사무실 벽에 도장비용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자, 이건 뭐로 봐야 된다?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100만원 나갔고 우리가 차변에 들어야 될 것은 수선비 100만원이 들어야 되겠죠. 4번 예지공업주는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해 대대적인 수선을 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수리비용 1,000만원 중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 80, 나머지는 성능 유지. 자, 이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 80%다. 이건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능 유지다. 이건 뭐예요? 수익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히 당좌예금 1,0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차변에 와야 될 것은 80%, 즉 8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산의 실질적 가치, 그러니까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라 했으니까 800만원만큼은 기계장치로 잡아줘야 되겠고, 나머지 200만원 부분은 성능 유지를 위한 수선비니까 뭐로 잡아야 됩니까? 수익적 지출로 해서 수선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객관식 문제도 봤고, 그 다음에 채워넣기, 채움형 문제도 봤고, 문제풀이도 봤는데, 문제풀이형, 이제 서술형 문제도 분개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봤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뭐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뭐 꼭 끊어서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유동자산 두 번째, 이제 앞에서는 주로 우리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였는데 비유동자산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그 무형자산부터 나오는 거 보시죠. 자, 231페이지로 갑니다. 타회사 지배 또는 장기 이식이라는 게 뭐 이자를 늘린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이걸 뭐로 보유한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자자산이라고 한다죠. 자, 두 번째,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일시 보유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이면서 타회사 지배 목적이 아닌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 보유 목적이 아니다는 것은 단기매매 증권 또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만기 보유 목적도 아니죠. 또 지배 목적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3번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에 시장성이 있으면 당연히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뭐 공정가치에 의해 평가,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평가 손익은 중요하다고 했죠. 3번에 나와 있는 뒷부분입니다. 자,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일단 뭘 적용해서 평가한다? 삼각공원가법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5번 무형자산 가운데 무엇은 매수한 경우만 인정하고 자가창출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자가창출 영업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은 매수한 경우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 영업권과 같이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고 뭐한다?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인식을 한다. 손상차손. 요거 이제 우리가 손상차손은 상세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손상차손 봤죠. 그 다음 7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 이걸 뭐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번은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권, 전신전화가입권 등은 보증금 계정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에 뭐로 한다? 뭐 이거 막연히 넣을 게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9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뭘 적용한다? 앞에 문제 나와버렸잖아요. 내용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뭘 적용하겠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겠죠. 10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연구비와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상개발비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뭘 보겠다? 제조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선택형 문제죠.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는 이제 요 정도는 끊어야 되겠다, 그지? 요 정도는 이제 끊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말문제, 뭐 혹시 기말고사에 또 이제 이 말문제를 이런 내용을 내면은 다 맞출 수 좀 수월하겠죠? 수월할 텐데 일단 항상 그 늘 말하는 거지만은 요 뒤에 연습 문제만 충분히 풀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재 232페이지에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 문제풀이형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